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기후 기초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중간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촬영을 하면서도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역시 여러분들이 과학 같은 향기가 조금 난다 그래서 포기할까봐 좀 걱정이 돼요. 하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우리가 하는 건 분명히 인문계 과목인 세계지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분명히 정리해 주는 거 일단 한번 외우려고 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난 그냥 이번에 포기했으니까 뭐 앞으로 나오는 뭐 정리된 내용들도 안 볼 거야. 그런 못된 생각만 하지 않으면 뒤에 가면 이제 누구나 다 충분히 수능에서도 기후 관련 문제를 자신 있게 풀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자신 있게 일단 해보세요. 자, 그리고 오늘 할 부분도 자, 우리 그림을 봤더니 막 짜증이 날라 그러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은 여러분들 1학년 통합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평범한 대한민국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면 이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내가 인문계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혹시 1학년 때 이걸 보고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이걸 뭐 다 외우거나 그럴 건 아니고요. 이건 설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고 조금 있다가 되게 단순화시켜서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것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주로 지구상에서 부는 가장 규모가 큰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바람? 자, 여러분들 혹시 바람이 왜 부는지 알고 있어요? 바람은 왜 불까? 자, 우리가 바람은 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건 알고 있을 텐데 막상 바람이 왜 부냐고 물어보면 친구들이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자, 바람이 부는 이유는 지구 표면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지역을 비교했더니 A 지역과 B 지역을 비교했더니 기온이 다르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자, 기온이 높은 곳,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에너지가 적은 곳으로 열과 에너지가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뭐 저절로 이동하는 건 아니고 지구 표면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이동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일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공기가 에너지를 가지고 직접 이동해요. 그게 바람이죠. 공기가 이동하는 게 바람이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세계지리 시간에는 아주 조금만 공부를 할 건데 바닷물, 물도 액체니까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이 흐르는 걸 해류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에너지가 이동하는 건 주로 바람과 해류에 의해서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지리에서 훨씬 중요한 건 훨씬 중요하다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바람이에요. 바람. 그래서 우리가 바람에 대해서 기본 개념만 조금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지표면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지역, 여기 A라 그러고요. 여기를 지금 B라고 할 건데 A랑 B랑은 지금 뭐 지표면의 성질이 다르든 아니면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의 양이 다르든 서로 지금 기온이 다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A는 적도 근처예요. 적도 근처는 당연히 1년 내내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기온이 높겠죠. 자, 그에 비해서 B는 극지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물론 이렇게 평면으로 그렸지만 어쨌든 A하고 B는 기온이 다르다. 우리 극지방은 당연히 1년 내내 A 적도 근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추운 거죠. 기온이 낮은 거죠. 자, 그럼 이럴 경우에는 A에 있는, 자, A는 지금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으니까
고온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기온이 높고요. 그 다음에 B는 지금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으니까 저온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됐죠? 자,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있는 지금 A에서부터 에너지가 적게 있는 기온이 낮은 B로 에너지가 이동해야 돼요. 공기가 이동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공기는 어떻게 이동할까? 어떤 모양을 그리면서 이동할까? 자, 우리가 공기가 직접 이동하는 걸 대류라고 하는 건 알고 있죠. 대류 현상.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표면을 지금 기준으로 적도처럼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지표면이 뜨끈뜨끈해요. 자, 뜨끈뜨끈한 곳에서는, 지표면이 뜨거운 곳에서는 공기는 상승할까 아니면 하강할까? 자, 여러분들 겨울철에 난로를 펴요. 그러면 거기 위에 아지랑이가 막 생기면서 이렇게 위로 가는 게 느껴지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기온이 높은 곳에서는 공기가 위로 이렇게 상승한다. 자, 우리가 상승기류라 그래요. 기류는 공기의 흐름을 말하거든요. 자, 상승기류가 생긴다. 기온이 높은 곳에서는. 자, 그리고 이렇게 상승한 공기는 뭐 우주까지 가는 거 아니죠. 일정 높이까지 올라가게 되면 양옆으로 사방으로 퍼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지표면의 기온이 높은 곳에서는 공기가 상승했죠. 그러면 지표면의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공기가 하강하게 돼요. 하강 기류가 형성된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온 공기는 뭐 땅을 뚫고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다시 지표면에 도착하게 되면 사방으로 퍼지게 되는데 뭐 이쪽으로도 퍼지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공기가 이렇게 몰려들 거고, 자, 얘도 이쪽에서 공기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위로 올라가게 돼요. 자, 이게 기온이 높은 곳에서,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에너지가 적은 곳, 기온이 낮은 곳으로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공기가 이동하는 흐름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여기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금 A와 B가 이렇게 있는데, 자, A와 B 중에 어디가 고기압이다? 자, B에서 A로 지금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죠. 공기가 이동하고 있잖아요. 자,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자, 그래서 하강 기류가 생기는 여기 B 지역이 고기압이고요. 그 다음 상승 기류가 생기는 A 지역이 저기압이에요. 됐죠? 자, 여기까지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고요. 뭐 일시정지 눌러놓고 천천히 한번 다시 보시고요.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에너지가 많아서 지표면의 기온이 높은 곳은 상승 기류가 생기고 이곳은 저기압이다. 그 다음 지표면의 기온이 낮아서 하강 기류가 생기는 곳은 고기압이 형성된다. 고기압이다. 그리고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분다라고 지금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주로 이제 인문계 학생들이 헷갈려 해요. 자기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랑 다르대요. 자, 뭐가 다르냐면, 자, 여러분들, 고기압은 날씨가 맑아요? 아니면 흐리거나 비가 내려요? 날씨가 맑죠. 대체로. 자, 날씨가 맑으면 기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날씨가 맑으니까, 고기압이니까 기온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갸우뚱하는 거예요. 아니, 고기압이라는데 왜 여기가 기온이 낮냐? 기온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일면 타당한 것 같죠? 하지만 아니에요. 자, 이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자기가 느끼는 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과학이랑은 당연히 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느낌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제 하나의 반론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긴 잠깐만 하나의 칠판을 더 쓸까? 자, 칠판 하나를 더 꺼내서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한반도를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렇게 있으면 제주도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땅덩이도 마저 그리고. 자,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고요. 지금 겨울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월 달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반도 주변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불죠? 다시 우리 바람이 부는 건 분명히 두 지역의 기온이 달라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자, 겨울철에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대륙에서 해양으로, 북서쪽에서 주로 바람이 불어오죠. 그러면 바람을 표시를 해보면 우리 차가운 바람이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래서 겨울철에 차가운 북서 계절풍이 이렇게 지금 부는데, 자,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니까 이쪽이 지금 고기압일 거고요. 그 다음 이쪽 태평양 쪽이 저기압일 거예요. 자, 겨울에는 이제 온도가 대륙이건 해양이건 낮아지는데, 대륙이 더 빨리 식으니까, 더 빨리 기온이 떨어지니까 이쪽이 차갑죠. 차가운 곳에서 지금 겨울에 차가운 계절풍이 불어오는 거잖아요. 이쪽이 고기압이에요. 시베리아 고기압이에요. 자, 그래서 잘 한번 봐보세요. 겨울에 바람이 불어오는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온다. 바람이 불어오는 건 그쪽에 고기압이 있기 때문인데, 시베리아 고기압, 겨울철에 대륙이 분명히 더 기온이 낮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엉뚱하게 알고 있는 고기압은 날씨가 맑으니까 기온이 높을 것이다. 아니에요? 반대예요. 반대. 자, 그러면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아까 한 가지 예만 든다 그랬는데,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 사례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될 이제 구글 어스인데, 구글 어스에다가 이제 실제 현재 날씨 구름을 지금 표시를 한 거예요. 구름을 표시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오스트레일리아, 그 중간쯤이 지금 적도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적도는 당연히 기온이 높죠. 자, 기온이 높으면 저기압. 자, 저기압은 상승 기류가 생기면서 구름이 생기고 비나 눈이 내리는 거죠. 물론 여긴 적도니까, 적도 근처니까 주로 이제 비가 내릴 거고요. 자,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적도 근처를 따라서 다른 곳에 비해서 지금 구름이 많죠. 여기가 기온이 높기 때문에 지금 상승 기류가 생기고 저기압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기억을 잘 해두시면 돼요. 자, 이제 하나만 더 살펴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바람은 분명히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데, 문제는 당연히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바람이 불면 한쪽은 진공이 되고 한쪽은 바람이 많아지고 공기가 많아지고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대체로 바람이라고 하는 건, 공기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지표면 근처하고 상공하고는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야 이렇게 돌면서 에너지를 이렇게 운반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랑은 지금 바람의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명쾌하게 지워줄게요. 뭔가를 지워줄게요. 자, 뭘 지우면 되냐면은요, 위에 있는 걸 지우면 돼요. 위에 있는 걸. 자, 이유는 단순해요. 자, 여러분들 사람이 사는 곳은 1번, 2번. 자, 우리가 새가 아닌 이상 지표면에 살고 있죠.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여기 상공에서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바람에 대한 모든 건 지표면에서 부는 바람을 기준으로 해요. 중요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바람은 무조건 지표면에서 부는 바람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상공은 바람의 방향이 대체로 반대이지만 세계 지리에서 하늘 위에서 부는, 상공에서 부는 바람은 전혀 다루지 않는다. 자, 아무리 강조해도 학생들이 맨날 이렇게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더라고요. 기억해 주세요. 지표면에서 부는 바람을 기준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한다. 지표면이 기준이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야기할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전부 다 지표면에 부는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는 진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죠. 자, 그다음 이제 지금부터 설명할 전향력 또는 코리올리 효과라고 부르는데, 자, 이름만 들어도 역시 머리가 아파오죠. 자, 하지만 이 부분도 이제 선생님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해를 하면 참 좋고, 자, 이해를 잘 못하면 역시 그냥 외우면 돼요. 자, 외우는 건 좀 이따 정리를 해줄게요. 자, 지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돌죠. 그러니까 이제 날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지구가 한쪽 방향으로만 돌고, 지구가 또 이렇게 평면이 아니라 입체인 구다 보니까 구 형태라서 지구 표면에서 움직이는 어떤 물체는 바닷물이 됐든 공기가 됐든 대포 알이 됐든 미사일이 됐든 어떤 물체든 움직이는 물체는 반드시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나는 빤듯이 가고 싶으나 미사일이 빤듯하게 날아가고 싶으나 얘가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휘어요.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입체인 구이기 때문에. 자, 지구과학을 공부한 학생들은 아마 잘 알고 있을 테지만, 자, 우리 세계지리 과목은 인문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탐구 과목이니까 조금 이미 알고 있더라도 설명을 좀 그래도 같이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지구 표면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반듯하게 직선으로 가지 않고 한쪽으로 휘는 원리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구를 우주 공간에서 한번 바라볼 거예요. 자, 이제 최대한 원을 똑바로 그려야 되는데 자신은 없네요. 자, 우리가 지구를 우주 공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거의 원으로 보이겠죠. 어휴, 뿌듯해. 잘 그렸어. 자, 이제 우주 공간에서 바라봤는데 어디에서 바라봤냐면 북극점 쪽에서 바라봤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북극점이니까 북위 90도. 자, 물론 남반구 쪽에서 바라봐도 되는데 그건 그냥 북반구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북쪽에 살고 있으니까 그냥 그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북극점 쪽에서 북반구에서 지금 지구를 바라본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기 가장자리는 지금 지구의 그 외곽선이니까, 자, 북극점에서 바라보면 여기는 적도가 되겠죠. 가장 끝에 적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북극점에서 적도를 지나서 이제 남극점까지 이어지는 경선을 그릴 건데, 자, 이해하기 쉽게 4개만 그릴 거예요. 자, 여기는 경도가 0. 그래서 여기는 본초 좌우선이에요. 본초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인데, 자, 물론 그것도 지금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원리만 알려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는 지금 몇 도냐면 동경 90도. 그 다음에 이쪽은 동경 180도, 서경 180도. 그냥 동경 180도라고 그럴게요. 그 다음에 이쪽은 서경이죠. 서경 90도예요. 자, 이렇게 4개의 경선을 그렸어요. 됐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기 북극점에는 뭐 어떤 나라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가정을 할 거예요. 북극점에 A라는 나라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본초 좌우선하고 적도하고 만나는 지점에 B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적도에 있는데 본초 좌우선이 지나가요. 물론 실제로 지구에서 찾아보면 거기는 바다거든요. 하지만 B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제 A랑 B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전쟁이 났어요.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직접 뭐 이렇게 육군이 가가지고 싸울 수는 없고 미사일을 쏴요. 미사일을. 자, 그래서 A 나라에서 B 나라를 향해서 미사일을 쐈어요. 그럼 미사일이 날아가겠죠. 자, 그래서 A 나라에서 B 나라를 향해서 얘는 색깔을 좀 달리 할까? 눈에 잘 안 보이네요. 역시 파란색. 자, 그래서 A 나라에서 B 나라를 향해서
미사일을 쐈는데 과연 B 나라에 제대로 맞을까? 자, 여러분 답은 알고 있죠? B 나라에 맞지 않아요. 자,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요. 자, 미사일이 A 나라에서 B 나라까지 날아가는데 6시간이 걸린다고 한번 역시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6시간이 걸린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느님이 돼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우주 공간에서 한번 바라봐 보세요. 우주 공간에서. 그러면 자, 어떻게 보일 거냐면 A에서 출발한 발사한 미사일이, 당연히 A는 정확히 B를 향해서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멀리 떨어져서 보면 미사일은 지금 이렇게 날아갈 거예요. 그쵸? 6시간 동안 날아가면 여기 적도에 도착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6시간 동안 지구가 자전을 해버려요. 지구는 24시간 동안 360도를 돌죠. 6시간 동안은 90도를 돌아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90도씩 이렇게 4개를 그려놓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구의 자전 방향은, 자, 몰라도 상관없어요. 실제로는 북반구에서 보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미사일을 쐈을 때 그리고 6시간이 지나서 이제 여기에 도착했을 때 도착하고 봤더니 처음에는 이제 B를 향해서 쐈는데 미사일이 도착하고 나서 봤더니 여기를 C라 그런다면 C가 6시간 동안 이렇게 이동해 가지고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6시간 후에는. 그렇죠? B는 여기에 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보면 미사일은 반듯하게 날아가 가지고 6시간 뒤에 여기에 도착했는데 반듯하게 이동했어요. 하지만 이걸 A 입장에서 지구 표면에서 한번 봐볼게요. 지구 표면에서. 자, 이제 이쪽에서 A가 여기에 있으니까 A에서 나는 처음에 B를 향해서 쐈어요. 미사일을 B 맞으라고. 그래서 미사일을 쏴놓고 야, 조금 있으면 B가 두드러 맞겠구나. 이제 구경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미사일은 반듯하게 날아가는데 땅이 이렇게 이동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C에 가서 맞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걸 A 입장에서 봤더니 결국은 미사일은 C에 가서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 표면에서 보기에 미사일은 어떻게 날아가냐면요. 처음에는 B를 향해서 날아가다가 점점 이렇게 휘어서 결국은 C로 날아가게 돼요. 우주 공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북극점 A 국가에서 보면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가더란 말이죠. 됐죠? 자,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여러분들은 이해력이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상위 20%는 넘어요. 똑똑한 편이에요. 그쵸? 충분히 여러분들 자부심을 느껴도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원리로 지구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한쪽 방향으로 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대포를 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가까운 거리, 짧은 거리를 쏠 때는 그냥 쏘면 되는데 뭐 10km, 20km 또는 미사일은 더 멀리 가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전쟁을 할 때 뭐 활 쏘던 시절에는 이런 걸 상관 안 해도 상관없는데 대포가 생기고 미사일이 생기면서 이렇게 휘는 정도를 정확하게 계산을 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자, 이거 사람이 계산하려고 봤더니 너무 느리죠. 막 전쟁은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최대한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의 컴퓨터가 만들어졌어요. 자, 세계 최초의 컴퓨터 이름은 ENIAC. 정보 시간에 얼핏 배운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지구는 자전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한쪽 방향으로 휘는데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에 오른쪽으로 휘더라. 이런 힘을, 이렇게 작용하는 힘을 전향력 또는 이런 효과를, 이런 현상을 코리올리 효과라고 불러요. 자, 이제 이건 이해하기 쉽도록 여기에서부터 지금 미사일을 쏜 거고요. 여기서부터 미사일을 쏴도 마찬가지로 A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요. 자, 왜 휘는지는 여러분들 강의가 끝난 다음에 혼자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생각을 하면 깨달음이 올 수도 있어요. 자, 물론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그만두셔도 되고요. 우리는 인문계 학생이니까. 그럼 기억해야 되는 거, 북반구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휜다. 그건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기 때문이에요. 자전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자전 방향은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좀 말이 길어졌네요. 미안해요. 자,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려고 한다. 외우세요. 이것만 외우면 돼요. 자, 남반구는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휘려고 한다. 끝.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것도 해결이 될 거예요. 자, 북반구에서 고기압 H라고 표시를 할게요. 하이 고기압이에요. 자, 고기압은 중심에서 주변으로 바람이 불어 나오죠.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온다,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온다. 북반구에서. 자, 얘가 주변은 상대적으로 지금 저기압이니까, 지금 주변은 상대적으로 로 저기압이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지금 바람이 불어 나오려고 그래요. 지표면을 기준으로. 자, 그런데 북반구에서 고기압에서 바람이 불어 나올 때는 직선으로 불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고자 하나, 코리올리 효과 때문에, 전향력 때문에 얘가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휜다 그랬죠. 오른쪽으로 휜다 그랬죠. 진행 방향의 오른쪽. 그래서 북반구에서 고기압의 중심에서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나온다.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자, 물론 중학교 때는 그냥 단순하게 외웠을 텐데, 자, 단순하게 외우면 외우는 순간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죠.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었나? 왼쪽이었나? 그쵸? 자, 이게 한두 개일 때는 그냥 단순하게 외워도 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외우기 시작하면, 외울 게 많아지면 진짜 막 헷갈리거든요. 자, 그래서 원리와 개념 중심으로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 암기는 응용이 잘 안 되지만 원리를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해요. 시간만 주어지면 다 유추할 수 있어요. 자, 물론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그러라는 건 아니고, 우리 수업은 지금 우리 이공계 애들도 자연계 애들도 조금은 듣거든요. 그런 학생들한테 지금 한 얘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바람이 부는데 전향력이 작용해서 직선으로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 남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바람이 휘더라. 그 얘기까지 지금 한 거예요. 됐죠? 자, 이번 영상은 일단 여기에서 끊고요. 선생님 기준으로 조금 있다가 이어서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는 강의가 괜찮게 된 것 같아서, 조금 사실 어려운 내용이라서 선생님도 이걸 사실 잘할 자신이 별로 없었거든요. 잘하다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실수하지 않고 인문계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는 잘했으니까 끊고 다음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